프랑스의 도르도뉴 지방에는 루피냑 동굴 단지라는 오래된 동굴 벽화 유적지가 있습니다. 영미 고고학자 연구에 따르면 이곳의 동굴 벽화 중 일부는 2살부터 7살까지의 어린 아이들의 작품입니다. 아이들은 점토에 손가락으로 선, 지그재그 등의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대부분은 동굴 벽의 바닥에 있지만 2m가 넘는 높이에 그린 것도 있습니다. 그곳에 그림을 그리려면 분명 어른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을 것임을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루피냑 동굴 벽화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문화예술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남겨진 유물을 토대로 짐작할 수 있을 뿐이지만 무려 13,000년 전에 어린아이들도 문명의 한 일원으로 어른과 함께 예술 활동에 참여하고 상상력의 나래를 한껏 발휘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사시대부터 시작된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은 수십 세기를 거쳐 현대사회에서 문화예술 교육 정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은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깨닫고 남녀노소 누구나 평등하게 문화예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하에 문화예술 교육 정책을 구축하였습니다. 특별히 문화예술 교육의 가장 중요한 효과 중 하나인 창의력 증진에 주목하여 어릴 때부터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 창의성을 길러줍니다. 한국의 문화예술 교육은 2015년 5월 개정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을 통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었습니다. 2022년 현재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교육 5개년 종합계획을 시행 중입니다. 삶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비전을 통해 문화예술 교육의 지속적인 성장과 질적인 재고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문화예술 교육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어릴 때부터 시행하는 문화예술 교육과 창의성의 중요성을 인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유아대상 창의문화예술 교육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 차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창의적인 문화예술 교육 공간을 조성 지원하고 창의예술교육 랩 등을 운영하며 유아기에서부터 아동, 청소년까지 4차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는 미래지향적인 문화예술 교육을 실시합니다. 균등하고 보편적인 문화예술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인프라를 법적, 제도적으로 잘 갖추어서 체계적으로 창의적인 문화예술 교육을 시행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엿보입니다.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 한류로 세계적인 문화예술 강국으로 진입하는 길목에서 또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서 우리의 문화예술 교육은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특별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창의문화예술 교육은 어떤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면 좋을까요? 본 영상에서는 문화예술 나라라고 일컫는 프랑스의 사례에서 몇 가지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프랑스는 문화예술을 대표하는 나라이자 전세계 유행을 선도하며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과학 강국이기도 합니다. 모두 창의력과 상상력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프랑스의 비결은 문화민주화의 일환으로 실시한 문화예술 교육의 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서 말한 루피냑 동굴 벽화의 사례처럼 13,000년 전 선사시대부터 시작된 어린이의 예술활동이 싹을 틔워 현재 프랑스의 국가 경쟁력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한다면 너무 지나친 상상일까요? 프랑스의 문화예술 교육은 공통유산의 전승, 프랑스와 유럽 사회 일원으로서의 유대감, 인류유산 상속자로서의 역할인식, 예술 행위와 창작에 대한 이해, 그리고 창의성 개발의 시작 등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출생부터 영유아기, 그리고 청소년, 성인에 이르기까지 삶의 전반에 걸쳐 문화예술 교육을 실시합니다. 여기에서 좀 더 집중할 것은 창의성 개발의 시작과 어린이 문화예술 교육입니다. 영유아기 때 문화예술 교육을 받으면 뇌가 발달할 뿐만 아니라 인지능력과 감성, 자아, 그리고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문화예술 활동에 스스로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감과 자기 표현이 증가하면서 창의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죠. 더 나아가 어릴 때부터 키운 창의성은 성인이 되어서도 두각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기초를 닦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프랑스에서도 아동 문화예술 교육을 강조합니다. 프랑스 문화부에 따르면 3살에서 10살까지 아이 중 56%가 클럽, 협회, 지역센터 등에서 매주 최소한 한 번 선생님의 지도하에 활동에 참여합니다. 아직 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어린이나 절반 이상의 시간을 학교 밖에서 생활하는 취약 아동이나 모두 공교육 기관 밖 활동에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학교 밖 문화예술 교육을 책임지는 지역단체와 정부 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기관이 바로 아뜰리에입니다. 회화, 드로잉, 수채화, 조각, 스테인드 글라스, 도자기 및 기타 예술 활동을 가르치는 곳인데요. 파리에만 100여 개가 넘는 아뜰리에가 있어
아이들의 학교 밖 문화예술 활동을 책임집니다. 우리는 한 아뜰리에 방문하여 프랑스 아동문화예술 교육의 현 주소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여름방학 기간이었지만 몇몇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아뜰리에의 창립자인 산드리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문화예술 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L'éducation artistique et culturelle est une soupape, je dirais, une ouverture au monde, aux autres, à la beauté, ça développe l'imaginaire. Il existe bien sûr une relation entre l'éducation artistique et culturelle en France et la créativité. L'enfant va pouvoir être plus libre, plus autonome et développer tous ses sens, faire preuve d'originalité, montrer sa personnalité. Peuvent le faire à l'école, bien sûr, et aussi leur créativité à tout moment de la vie. 프랑스에서는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 프랑스의 문화와 프랑스 시민으로서의 유대감을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부에서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공동 기반을 바탕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 바로 자율성입니다. 아뜰리에에서는 어떤 모델이나 이미지를 제시하지 않고 아이들의 개성과 상상력을 이끌어냅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소그룹으로 활동하면서 친목과 인간관계를 배우며 서로 영감을 주고받습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문화예술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내성적이거나 또는 너무 에너지가 많거나 두려움, 부끄러움 등 삶에서 만나는 어려움을 자신감으로 극복합니다. 선생님이 키운 많은 학생들이 이 사실을 증명한다고 합니다. Je me sens plus calme. J'ai des idées dans la classe quand je m'ennuie. Aussi, je suis joyeuse. 이번에는 한국과 프랑스에서 음악 교육을 받고 현재 후학을 가르치며 전문 음악가로 활동 중인 남해셀 오르가니스트의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양국의 교육을 모두 경험한 그가 프랑스에서 적잖이 충격을 받은 풍경은 나이와 상관없이 열려있는 문화와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문화였습니다. 어려서 이제 의견을 냈을 때 선생님들이 그거를 아무리 하찮은 생각이어도 무시하거나 이런 행동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1년, 2년 지날수록 그 생각의 깊이가 좀 커가는 것을 옆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 또한 어릴 때 음악을 시작하여 지금의 전문 음악가까지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누구보다 음악 교육의 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양손을 사용하는 자체만으로 뇌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악보 외우는데 암기력과 기억력이 상승합니다. 이렇게 어릴 때 받은 자극은 다른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역시 창의력 교육에 요구되는 점은 개성의 존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말 개인적인 개인성, 하나의 유니크한 인간성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아이들에게 제시를 해주고 그것이 실제로 가능하게 한다면 좀 더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아니면 상상력을 좀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좀 교육이 변화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진도를 맞추고 그것을 어떻게 발전해 나갔는지 자기의 생각을 어떻게 발전을 시킬 수 있는지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게 예술 교육이 다른 교육에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국과 프랑스의 상황을 1대1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내딛어야 할 걸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지식에서 역량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역량을 발현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결국 자유롭고 즐겁게 철학하는 문화예술 교육이 있는 것이 아닐까요? 프랑스에서 만난 어린이의 인터뷰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Tu peux dessiner des choses qui n'existent pas et des choses que tu ne t'imagines pas, qu'on peut peindre ce qu'on veut et qu'on peut faire autant de peinture qu'on veut. Tu peux peindre ce que tu veux, comme tu veux, et on va pas te dire c'est mal dessiné. Voilà. J'adore.